예, 지금까지 제가 여러 업체들, 예를 들어서 뭐 웅진이라든가 아니면 교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학교라든가 학회라든가 이런 데서 발표한 내용들, 이런 내용을 하나씩 제가 공개하려고 해요. 이제 컨텐츠를 공개하는 주요 내용은 단순히 영어 학습 방법, 예를 들어서 뭐 투부정사 대신 이렇게 쓰세요. 아니면 뭐 현재 완료는 이렇게 쓰세요.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주로 성인 학습자를 위해서 제가 디자인한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메인으로 하는 일은 뭐냐면 현재는 두 번째 게 메인이에요. 왜냐면 예전에 유학생 때는 첫 번째 게 메인이었지만 성인 학습자에게 더 좋은 영어 강의를 제공하는 거. 두 번째 제가 하는 프로젝트의 핵심은 어린 학생들을 오프라인에서 대치동에 있는 학원에서 실제로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을 가르치는 일이죠. 제가 원래 성인 학습자를 가르쳤지만 점점 더 어린 학생을 가르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강의를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성인 학습자들일 거예요. 부모님, 뭐 학부모님, 교사, 뭐 직장인, 대학생 이런 분들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영어를 도구로서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면 아주 예전부터 시작됐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지금 성인 학습자들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얼마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영어를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이거나 방법의 문제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옛날부터 잘못 배웠어요. 그 시작, 아마 우리 세대 때 30대 정도 되신 분들 그 이상은 어렸을 때 중학교부터 영어를 배웁니다. 근데 중학교 때 처음 영어를 배울 때 아주 잘못 배워요. 근데 그 중학교 때 잘못 배운 방식, 내용 이런 것들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언어의 기초. 그거를 잘못 배웠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성인 학습자를 온라인으로 가르치는 것과 동시에 오프라인에서는 대치동에서 학생들, 특히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까지 이러한 새로운 뉴미디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학생들이 영어를 어떻게 더 즐겁고 제대로 배울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고 주로 이제 연구원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가 연구하는 것을 프로젝트로 디자인하고 그것을 그냥 이론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구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했던 활동 중에 뉴미디어 학습이라는 것이 현장에서 학원이라든가 학교 시스템에서 어떻게 구현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집중했고 거기에 관련된 컨텐츠를 지금 공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실 강연 영상은 제가 2017년도에 했던 것이고요. 거기서 첫 번째 그 웅진의 초청을 받아서 했던 강연으로 뉴미디어를 사용하면 어떻게 영어 학습을 더 최적화, 그러니까 더 즐겁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사례와 함께 이유, 어떻게 할지를 소개한 거예요. 근데 타겟이 되는 학생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초중고등학생들의 부모님이 아니고 여러분이 성인 학습자라서 스스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방식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이 레고로 뭐 배운다 아니면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비디오 게임을 배운다면 성인 학습자들은 피파 축구를 영어로 한다거나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로 메이크업을 잘하는 법을 영어로 배운다거나 한국보다는 당연히 외국 컨텐츠가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주제를 변경시켜 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방식, 그 근간이 되는 그 시스템은 똑같아요. 성인 학습자나 어린 학습자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스스로 영어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뉴미디어 학습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힌트를,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을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제 걸 보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스스로 실험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지? 무엇을 갖고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한 정보를 제가 이 강연을 통해서, 이 특강 영상을 통해서 드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가져가시는 거고, 만약에 초중고등학생, 특히 초등학생 어머니들, 중학교 1학년, 2학년 어머니들은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제대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있나? 돕고 있나? 아이들이 영어를 좋아하고 잘하도록? 거기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해볼 수 있도록 자극시킬 겁니다. 지금 미래 교육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뭐 성인분들이나 아니면은 학부모님들 아니면 어린 학생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교육은 지금 현재 교육이랑은 다른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미래 교육이라고 하죠. 중요한 건 뭐냐면 미래 교육이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래에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미래 교육은 미래에 없어요. 미래 교육은 현재 교육이 미래 교육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현재 교육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미래 교육은 100년이 지나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의 교육을 바꿔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바꿀지 제가 현장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로 생각만 가지고 철학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연구하고 실험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그것을 구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미래 교육이 미래에 언제 가만히 있으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미래 교육은 내가 가서 잡아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미래 교육은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래 교육은 상대적인 거라서 다 똑같은 교육을 받고 있을 것 같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같은 시대에 사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교육을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완전히 다른 교육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어떤 학교 이름 대잖아요. 그 학교 가면 지금 여러분들이 받는 공교육, 일반적인 교육과 완전히 다른 교육해요. 특히 만약에 외국으로 간다, 미국이나 핀란드, 노르웨이 간다, 다른 교육할 수 있어요. 이미 하고 있고. 그런데 한국에선 그게 불가능할 거야라고 오해해요. 아, 유럽이나 가능하지. 아니면 미국의 어떤 사립학교, 뭐 1년에 1억씩 내는 곳에다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현장에서 구현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스템이 가능하고, 노르웨이나 유럽 같은 나라, 아니면 아주 비싸게 돈 주고 하는 미국의 어떤 사립학교가 아니어도 가능해요. 지금 현재 당장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학원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세상에 보여주려고. 그래서 그 사례를 제 영상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언제 기다리면 미래교육이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들 계실 거 아니에요. 안 와요. 가서 잡아와야 돼요. 지금 누군가는 미래교육을 이미 하고 있어요. 프로젝트를 하고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을 만들고 자기 이름으로 논문을 쓰고 자기 이름으로 비디오 게임을 만들고 영어 책을 출판하고 실제로 그걸 판매까지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학생들, 어린 학생들 책 몇 권 읽냐 싸움이에요. 너 5권 읽었지? 나 10권 읽었어. 이렇게 해서 대학 잘 가려고. 그런 싸움 좀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싸움을 하기 싫어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은 책을 몇 권 읽었냐 싸움 안 해요. 책을 몇 권 썼냐를 얘기해요. 책 100권 읽은 사람보다 책 한 권, 2권 출판한 사람이 훨씬 더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이름으로 출판해서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판매해 본 적이 있는 학생들, 세상을 이해하는 깊이가 다릅니다. 프로젝트를 합니다. 핸즈온 익스피리언스,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을 섞어줘요. 종이책뿐만 아니라 디지털 컨텐츠도 같이 사용합니다. 같이 활용해요. 이런 걸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합니다. 이 방식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정확히 분석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떤 철학을 갖고 해야 되는지까지 다 설명할 거예요.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러한 강연을 할 때마다 제가 시리즈로 올릴 거예요. 앞으로. 물론 모든 걸 다 공개할 수는 없어요. 저희도 실험 단계가 있고 공개할 수 있는 단계가 있고 절대 공개하면 안 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 중에서 공개할 수 있는 단계를 나눴기 때문에 이제는 쌓여서 어느 정도 저희가 경험이랑 이런 것들이 쌓였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는 단계에 올라온 것들을 공개할 거예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활용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실제로 저희 학원에 안 오셔도 돼요. 제 책 안 사셔도 됩니다.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주위에 있으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 찾아가세요. 그리고 해보세요. 직접 해보셔야 합니다. 안 해보면 절대 몰라요.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디어라든가 의견이 있거나 또 저에게 얘기해 주고 싶으신 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토론, 담론, 이것이 필요합니다. 제 의견이 무조건 맞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한테 맞아요. 이게 현재 시스템은 어떤 사람에게 맞지만 어떤 사람에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한 거고 또 누군가에겐 또 맞지 않겠죠. 그 시스템이. 그럼 또 제 3의 시스템을 또 누군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다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러한 담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시스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육자고 학부모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습자라면 자기만의 학습을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공유하고 저한테 알려주시고 제가 틀렸으면 틀린 것도 고쳐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를 제가 다음에 만들 수 있겠죠. 더 정확하고. 그리고 굳이 공론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한테 다이렉트로 메시지를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메일이라든가 페이스북 메신저라든가 제 문자 메시지를 주신다거나 제 연락처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그걸 통해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교육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야지 바뀌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걸 위해서 참여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한테 맡기지 마시고 언젠간 내가 끝났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교육. 내 자식들은요. 내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똑같은 교육 또 시킬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서 가장 바뀌지 않는 산업 분야가 바로 교육 분야예요. 가장 잘 변화에 적응하는 분야는요, IT 분야. 제일 안 바뀌는 분야, 교육 분야. 얼마만큼 안 바뀌냐면 중공업보다도 안 바뀌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미래 교육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강의를 즐겁게 보시고 그런 내용을 좀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면 뉴미디어를 통한 영어학습 최적화예요. 뉴미디어가 뭔지, 최적화가 뭔지 당연히 궁금하시는 거예요. 다 몰라요. 대부분이 다 몰라요. 왜냐하면 처음 나온 용어니까. 뉴미디어가 뭔지도 설명할 거고 영어학습 최적화가 뭔지도 설명할 거예요. 그 전에 대부분이 아까도 보셨겠지만 저는 컴퓨터 사이언스 원래 전공자였고 나중에 영어 교육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 나중에 이 두 가지를 합치는 미디어 디자인을 전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디자인, 엔지니어, 교육 다 전공한 거예요. 세 가지를 다 합쳐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기술에 대한 그 발전 속도라든가 그 변화 속도에 대해서 체감을 하고 있어요. 원래 엔지니어였고. 근데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IT 관련된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뉴미디어, 새로운 기술, 이게 어떻게 변하고 있다는 거지?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다는 거지? 이게 체감이 안 돼요. 잘. 대충은 알겠죠. 미디어에서 들어봐서.
그걸 알려드리려고 제가 항상 제공하는 데이터, 이거는 구글에서 2012년도에 제공한 거예요. 뭐냐 하면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사용자를 얻는 데 걸린 시간을 나타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라디오 같은 경우에 38년 걸린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사용자를 얻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퍼져나가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TV는 13년, 컴퓨터는 4년, 그리고 스마트폰은 3년 걸렸어요. 제 질문은 뭐냐 하면 그럼 아이패드가 나온 2012년도에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80일 걸렸어요. 80일. 년 단위로 가다가 갑자기 3달밖에 안 걸린 거예요. 10배가 빨라진 거예요. 3달이 채 안 걸렸어요. 이게 2012년도 자료입니다. 지금 2017년도예요. 굉장히 빠르게 변하죠. 여기까지가 구글이 제공한 자료인데, 저는 이걸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최근에 이걸 발견했어요. 이게 사라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라디오는 당연히 사라졌죠. TV로 사라졌어요. 제가 TV 안 본 지 10년 됐거든요. 이게 사라지니까 뭔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집에 컴퓨터가 없어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은 있는데 컴퓨터가 없어졌다고요. 저 컴퓨터 집에 없은 지 5년 됐어요. 제 작업장에도 없어요. 다 노트북만 갖고 다니지. 이해가 되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럼 왜 없어졌을까요? 왜?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없어지진 않았을 테고 이유가 있으니까 없어졌을 텐데, 그 이유가 뻔하죠. 이게 나왔으니까. 이게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좋으니까. 그냥 대체할 뿐만 아니라 더 좋으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더 편하니까. 왜요? 퍼스널라이즈드 있잖아요. 여기는 내 정보만 있어요. TV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이 화면 내 화면이에요. 영화를 보면 그 전에 내가 봤던 장면부터 나와요. 다 내 데이터만 있어요. 이 퍼스널라이즈드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기술이 있는데 이건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교육에 쓰고 있느냐, 이거 문제죠. 저는 그러니까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디바이스가 지금 있는데 교육에 쓰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지금 제공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질문을.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걸 혜택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로 어떻게 쓰는지가 당연히 연구를 하고 싶었고, 그거로 밝혀진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유하는 거예요. 제가 그럼 이 일을 왜 할까요? 제 소개를 할게요. 간단히. 이게 저거든요. 군대에서 영어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2004년도에. 저는 원래 영어를 굉장히 못했던 사람입니다. 영어를 10년 동안 했는데 영어를 못했어. 이런 경험 저만 한 거 아니죠. 여기 있는 분들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영어를 열심히 했는데 못했던 사람이에요. 이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를 안 해서 못했던 사람 많거든요. 근데 저처럼 정말 열심히 하고도 못했던 사람은 정말 드문데,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영어를 그럼 언제부터 잘하게 됐냐면 2000년 초반에, 그것도 군대 가서. 저 원래 카투사 가려고 했는데 토익 점수가 400점밖에 안 나와가지고 못 갔어요. 지원을 아예 못했어요. 영어를 못해서. 근데 6개월 만에 토익을 거의 만점 받고 제대를 했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게 변화가 일어났냐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을 대부분 못해요. 2000년 초반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들어왔어요. 하이스피드 인터넷이. 그래서 뭐가 왔죠? 동영상 강의가 제공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당연히 남들도 나랑 비슷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비슷하겠지. 제가 영어 점수 얻어서 군대 관련된 문제니까 영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학원 3개씩 다녔어요, 하루에. 대학교 때. 근데 토익 점수가 안 나왔어요. 왜요? 현장 강의를 들었는데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게 바뀌었다는 거죠.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인터넷 강의를 보고 바뀌었어요. 나는 인터넷 강의가 맞는다는 걸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우연히. 세상이 그 기회를 저한테 줬기 때문에. 만약에 인터넷이 없었으면 전 여전히 영어를 못했겠죠. 인터넷 강의는 현장 강의랑 뭐가 틀리죠? 그렇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만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토익을 잘 가르치는 사람의 강의를 거의 무료로 들을 수가 있었어요. 공군의 이 건물 5층에 가면 컴퓨터실이 있었거든요. 컴퓨터실에 올라가서 그 사람의 강의를 듣고 내려와서 지금 종이에다가 그 배운 내용을 쓰고 문제를 풀고 풀었으면 올라가서 다시 그걸 리뷰했어요. 몇 번이든 볼 수 있었어요. 근데 현장 강의는요.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잠깐만 이랬었어요. 5분 동안 멈출 수 없죠.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뉴미디어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나서 나한테 맞는다, 이게 더 효과적이라는 걸 발견하고 나서 제대하고도 계속 사용했어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공대생인데 불구하고 영어 선생님들을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변화를 일어났는지를 설명할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은 커서 이런 사람이 돼요. 뉴미디어 학습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됩니다. 그 군대에 있었던 학생이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뉴미디어 학습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예. 못 들어보셨어야 정상이에요. 제가 만든 직업이니까 그렇고요. 이 세상에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뭐 재밌는 사람이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알고 있는 그 어떤 직업도 처음부터 있었던 직업은 단 한 개도 없어요. 택시가 없었을 때는 택시 드라이버라는 직업은 없어요. 컴퓨터가 없었을 때는 당연히 엔지니어나 컴퓨터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은 당연히 없죠. 누군가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저도 제가 필요해서 만들었어요. 제 직업을. 제가 만든 직업이니까 제가 정해야죠. 뭐 하는 직업인지. 이거 하는 사람이에요. 다양한 뉴미디어 기기와 디지털 컨텐츠를 조합해서 학습을 최적화시키는 사람. 최적화가 뭐냐 하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효율이 더 좋은 거예요. 똑같은 시간 공부했는데 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최적화의 정의는 그거가 아니고 더 중요한 건 그게 재밌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적화라는 걸 다시 얘기하면 내가 단어를 100개 외웠는데 그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최적화에 실패한 거예요. 하루에 단어를 10개 외웠는데 그게 재밌잖아요. 그럼 성공한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기존에 있던 시각과의 차이가 거기에 있어요. 다양한 뉴미디어 기기를 컨텐츠를 조합한다고 했는데 조합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기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종이책도 읽고 종이를 쓰기도 해요. 전통적인 방법을 써요. 두 개를 같이 쓴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설명할 거예요. 책도 썼어요. 첫 번째 책 아마존에서 출판했고 두 번째 책, 세 번째 책 마찬가지 아마존에 있습니다. 대치동에서 학원도 운영해요. 연구소 겸 학원이라서 학생들을 저희가 연구한 거를 거기서 진짜로 구현해요. 그냥 이론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전문 강사가 아니고 저는 원래 원장이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학습 디자이너예요. 진짜로 연구해서 그걸 구현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그 결과를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려고 이 강의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아 이론은 좋네,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듣기 좋고 그걸 하는 사람이에요. 그 차이가 있어요. 이제부터 설명할 건데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갈 건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좀 급한 편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굉장히 적게 갖고 결과를 빨리 얻고 싶어요. 그래서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바로 결과 알려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문제를 정확히 봐야 돼요. 이게 우리 교육에서 갖고 있는 문제를 한 방에 설명해 주는 그림이에요. 여기 읽으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저 같이 나무로 올라가 주세요. 동물의 왕국이 있다고 생각해보면 성향이 다 다른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똑같이 나무 위에 올라가라고 하래요. 이건 이퀄리티하고 에쿼리를 선동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하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공평한가요? 그렇지 않죠. 부자에게는 10만 원 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100만 원 주면 이게 불공평한 게 아니죠. 이퀄리티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에게 모두에게 100만 원씩 주는 게 이퀄리티예요. 근데 교육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약자가 있고 강자가 있고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똑같은 시험을 쳐서 똑같이 점수를 매겼는데 그게 시스템 때문에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내 아이의 성향이 마침 원숭이나 새면 나무에 올라간다면 굉장히 유리한 시스템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시스템은 전통적으로 언어적으로 뛰어난 사람에게 굉장히 유리하고 죄송하지만 여성에게 좀 더 유리해요. 남성보다는. 종이에다 시험 보는 성향이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대학교를 달리기로 본다면 어떻겠어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시스템적으로 뭔가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근데 내 아이는 이렇게 다양해요. 내가 마침 성향이 코끼리 성향이야. 물고기는 어떡하죠? 이거 정말 난감하잖아요. 근데 존재한다고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거를. 그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 시스템에서 용인되지 않았던 제 자신이 그랬으니까 제 인생이 전통적인 시스템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저를 기준으로 뉴미디어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컸을 때까지 이 새로운 시스템을 다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여기에 맞지 않았을 때 우리는 옵션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이게 안 맞아. 그럼 넌 열등생. 잘 맞아? 우등생. 이거 굉장히 불합리한 거예요. 안 맞으면 다른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것도 해봐라는 제안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안을 제가 옵션을 하나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뉴미디어 학습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얼마나 있는지 뒤에 설명할게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이거는 제가 처음에 주장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내용도 아니에요. 1980년도에 이미 나온 얘기예요. 멀티플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다양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이미 얘기했어요. 학습자 성향 중에서. 하워드 가드너예요. 책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다양한 아이의 지능이나 탤런트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여러 방향으로 다양성을 존재를 인정하고 다양하게 제공해야 된다. 이 다양성. 저는 뉴욕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이 다양성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떤 성향이냐면 여기에 가까운 거예요. 이거 비주얼 러너라고 해요. 시청각 정보에 민감한 사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방식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Word smart, linguistic intelligence, 언어적으로 뛰어난 사람. 하지만 이런 성향의 사람은 그 여러 개 중에 하나일 뿐인데 우리나라 시스템은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 이 시스템이 맞아요. 근데 그거밖에 없는 게 문제라고요. 그걸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비주얼 러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나 시스템은 비주얼 러너에게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비주얼 러너가 아니라고 해서 전혀 쓸모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시스템에 여러 가지 성향이 있는데
한 사람이 한 가지 성향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도드라지는 거지. 여러 가지가 손재돼 있어요, 실제로는. 그게 저와 이 교수님의 차이예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 그 중에 특출나게 하나가 도드라지는 거예요. 그걸 집중해서 학습을 디자인해 준다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저는 비주얼 러너지만 종이책도 읽어요. 여러분도 종이책을 좋아하지만 비주얼 러너의 방법을 양념처럼 사용하시면 돼요. 그럼 더 효과가 좋아지니까. 최대 3배에서 7배 정도. 어떻게 조합하냐의 문제니까. 비주얼 러너가 이렇게 많아요. 45%야 돼요. 전 세계 인구의 45%. 저는 저 같은 사람이 되게 엉뚱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저 같은 사람은 되게 엉뚱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 안 된 줄 알았어. 근데 전 세계 인구의 45%나 돼. 물론 어느 나라는 80%, 어느 나라는 20%일 수도 있어요. 평균이니까. 근데 꽤 많다는 거예요. 이게 40인지 30인지 중요한 게 아니고 꽤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성성될 정도로 많아요. 특징이 뭐라고요? 시청각 정보에 민감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느려요. 슬로우 러너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늦게 배우면 열등생이라고 하죠.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왜요? 시청각 정보가 들어오니까 활자만 읽는 학생에 비해서 뇌가 과부하가 걸려요. 병목 현상이 일어난다고. 왜요? 당연히 동영상이 글자만 있는 책보다 당연히 사이즈가 크죠. 정보의 사이즈가. 여러분들 동영상 다운로드 받으면 알잖아요. 컴퓨터가 느려지고 굉장히 용량이 크죠. 뇌는 정해져 있으니까. 큰 용량의 정보가 들어오면 느려지죠. 그래서 이 학생들은 자기가 들어온 새로운 정보를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그리는 동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를 못 가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열등생 아니에요. 다른 거지. 지금은 문제점을 깊이 생각해봐야 된다고 지금 제가 화두를 던진 거고, 문제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솔루션을 드려야 되잖아요. 이 방식대로 순서대로 똑같이 가셔야 됩니다. 시작이 어디냐면 Y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How, 그 다음에 마지막에 What. 이거를 너무 당연하고 너무너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What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 번 강조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데 무슨 말이냐면 What이라는 건 뭘로 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최고의 선생님 누구지? 자, 최고의 교재는? 저 영어 잘하려고 하는데 무슨 책을 읽을까요? 너가 왜 영어를 하려고 하는데는 생각을 안 해요. 목적의식이 없고 왜 하는지 모르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정보가 안 나와요. 그럼 뭘로 할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를? 이런 생각을 하면 왓은 거의 저절로 나와요. 기다리고 있어요. 손 들면서 나 여기 있어 이렇게. 그거 하면 돼요 그냥. Y라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만나는 그 어떤 사람도 이 질문을 다 받았어요. 저희 학생, 어린 학생, 성인반도 있거든요. 온라인으로 성인을 가르쳐요. 저를 아는 사람은 이 질문을 다 받았어요. 왜 영어를 하는지가 1번 질문이에요. 저랑 처음에 딱 상담 오시잖아요. 만약에 학원에 제일 먼저 하는 질문, 너 영어 왜 하려고 해? 너 뭐 좋아해? 왜 좋아해? 왜 재밌어? 계속 물어봅니다. 이거를 길게는 3주도 물어봐요. 영어 학원에서 영어를 안 시켜요. 3주 동안. 이걸 찾아내라고 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특히 어리면 잘 몰라요. 처음에 찾았는데 해보니까 재미없었거든요. 엄마가 못하게 해서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면 싫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인정해. 그럼 다른 걸 다시 찾아요. 계속 좋아하는 걸 찾아내요. 왜요? 이걸 모르면 결국 나중에 결과가 안 나올 거니까. 10년을 해도. 이미 우린 그걸 알고 있으니까. 저는 알고는 그거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유학 가고 나서 영어를 못하는 사람에서 하는 사람, 그리고 잘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이걸 모르고 영어를 가르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저희 강사님, 저희 선생님들 같이 있잖아요. 다 공감하는 얘기예요. 왜 하고 어떤 거 좋아하는 게 있어서 해리포터가 좋아해서 그걸 영어로도 읽고 싶었어. 이런 다 경험이 있어요. 다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주 당연하게도. 제가 이거를 잘하고 나서 이걸 모르면 못하겠구나라는 걸 알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사실 이 질문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영어 공부할 때 어떠한 선생님도 저한테 이 질문을 한 적이 없어요. 평생. 저는 저 스스로 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받아본 적 없을걸요? 학교 가나 학원 갔는데 선생님한테 왜 영어 하려고 해? 이런 말 절대 안 해요. 아마 못 받아보셨을 거예요. 앞으로도 못 받을 거예요. 본인이 직접 해주시고 여러분들은 어머니일 경우가 많으니까 아이에게 이것에 대한 것의 중요성을 절대 간과하지 마세요. 계속 물어봐 주세요. 왜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만약에 지금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이 여기 와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지금 왜 여기서 영어를 배우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는 영어를 가르칠 수 없다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 학생이 왜 여기서 영어를 배우고 있지? 얘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그리고 그냥 해요. 계속 문제풀이하고 외우라고 해요. 당연히 영어를 못하죠.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영어는 언어잖아요. 언어라는 건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 안에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 내 경험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왜 하는지 모르고 왜 이거 있는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언어를 가르쳐요? 언어는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담는 그릇일 뿐인데, 도구일 뿐인데 그게 없다는 건 영어가 아니란 얘기예요.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부터가 영어 학습의 시작이에요.
이 말을 왜 하냐면 사람들은 영어 학습 시작하면 영어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고 나서 문제집을 풀고 외우고 하는 것부터가 공부가 시작해요. 아니에요. 좋아하는 거 찾는 것부터가 영어 공부 시작이에요. 왜? 그걸로 영어를 그러면 그 좋아하는 걸 더 잘 즐겁게 만드는 데 사용할 거니까. 그걸 모른다는 건 처음에 시작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 학원에서 학생들이 게임 좋아하면 비디오 게임 해요.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해요. 해리포터 좋아하면 해리포터 영어로 해요. 그러면 영어가 내가 좋아하는 이 해리포터라는 이야기,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뭐 마인크래프트라든가 디즈니의 이야기, 이것을 얼마나 더 재밌고 즐겁게 만드는지 알려줘요. 영화를 보는데 한글 자막 볼 때는 한글 자막이 사라져도 볼 수 있는 아이가 되면 영어를 시키지 않아도 하게 돼요. 그게 다르거든요. 그때부터 배우의 표정이 보이고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글이 아니고. 그 경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는 거고. 좋아하는 것을 영어로 덮어주면 영어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고 해서 영어를 막 쏟아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영어가 뒤로 빠져요. 영어학원인데 영어를 제일 안 가르쳐요. 좋아하는 걸 찾으라고 하고. 그래야 영어를 진짜 하고 싶어지거든요. 너무 급해서 막 영어를 쏟아붓고 싶죠. 전 선생님이니까 더 많이 하고 싶죠. 30분이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죠. 그러면 아이가 도망가요. 영어가 오히려 한 발 물러나서 3자 입장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아이를. 그리고 영어가 필요할 때 가서 쓱 가서 거기 옆에 있어주면 돼요. 그 방법을 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당연히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 경험한 거예요. 이건 옛날부터 있던 디바이스예요. 우리 몸속에. 좋아하면 잘하게 된다. 좋아하면 계속 하고 싶고 계속 좋아서 하면 잘하게 된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그냥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의 문제겠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구현을 못했어요. 현장에서. 이론만 있었지. 그거 지금 가능해요. 왜요?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그게 거의 가능해졌어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최근 제 머릿속에서 계속 둥둥 떠다니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걸 알려드리려고 해요. Y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면서 이 문장만큼 제대로 설명하는 게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도 공유하는 거예요. 이 문장을. 이 문장이 계속 제 머릿속에 둥둥 떠다녀요. 최근에. 진짜 호기심이 생략된 교육은 그냥 예쁘게 잘 정된 잔소리예요. 교육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포장지로 감싸있는 잔소리 덩어리예요. 그냥. 호기심이 없어요. 배우고 싶지가 않아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과목 배우고 싶지가 않아요. 알고 싶지가 않다고요. 그냥 잔소리예요. 교육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을 포장했을 뿐 내 상사가 만약에 내 직장인데 내 상사가 내가 원하지 않는 얘기를 막 해요. 그 조언입니까? 잔소리입니까? 잔소리예요. 아이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른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도록 모든 교육이 집중해줘야 돼요. 티칭이 아니고 사실 코칭이죠.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Y를 강조하는 거예요. Y부터 안 가면 결과가 안 나와요. 옵셔널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프로세스예요. Y. 왜요?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방향이 틀리면 빨리 하든 많이 하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디자이너들이 하는 일은 바로 how예요. 이거 어떻게 디자인할지, 어떻게 사용할지.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디자이너예요. 전 디자이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 주 업무는 how에 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학생에게 너 이거 좋아해라고 하는 말을 할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도 너 이거 좋아해 이럴 수는 없어요. 그 Y를 가르칠 수는 없다고요. Y는 학생이 찾아와야 돼요. 내가 도와줄 수는 있어. 근데 내가 정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게 how예요.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았으면 그거를 하는데 그 좋아하는 걸 할 건데 어떻게 교육적으로 좀 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효과를 더 증대시킬 수 있지 않을까? 영어를 할 건데 더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방법을 찾아주는 거 how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실제로는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머니도 있을 거고 제 강의는 많은 분들이 선생님인 경우도 많으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how에. 일단 정의부터 내릴게요. 스마트 교육이라고도 해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요즘에 스마트 교육이라는 말 유행 지나서 안 쓰죠. 옛날에 웰빙처럼. 저는 뉴미디어 학습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배웠으니까. 오해해요. 이거라고. 스마트 교육이나 뉴미디어 학습이 이거라고 오해해요. 이게 틀렸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스마트 교육은 스마트 기기로 하는 거. 전통적인 방식을 대체하는 거. 이거 틀렸다고요. 제가 미국에 있다가 우리나라에 왔는데 스마트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려고 해요. 옳은 대뜸 그냥 태블릿으로 막 하래요. 종이책 학교에서 싹 걷어내고 전자책으로 하래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럼 제가 말하는 뉴미디어 학습, 스마트 교육은 뭐죠? 이거예요. 전통적인 방식과 뉴미디어 방식을 균형 있게 조합해서 입체적인 입력을 통해 그 효과,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사용할 거예요. 대체하는 거 아니고 서로 상호 보완할 거예요. 그리고 균형적으로 사용해서 나중에 재밌게도 만들고 입체적인 입력이 이제 뭔지 설명할 건데 뒤에서도 입체적인 입력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외우는 게 아니고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다양하게 입력시킨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것도 설명할 거예요. 이 문장을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이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의 기준은 이 한 문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거를 아주 깊이 들어가서 설명할 거예요. 이 문장이 머릿속에 정확히 이해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서점 가서 책을 고를 때 어떤 앱을 사용할지 몇 학년 아이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될지 판단할 때 이 문장이 계속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조합을 중요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를 설명할 거예요. 증명할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실제로 궁금했을 거예요. 저도 궁금했으니까. 종이책이 좋아요? 전자책이 좋아요? 똑같은 내용이라고 했을 때 옛날에 이런 싸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은 이게 많이 줄어들었지만 2012년도에 가장 크게 일어났던 전쟁이에요. 제가 2012년도에 뉴욕에 있었는데 종이책과 전자책 진영에서 막 싸웠어요. 아마존하고 기존 출판사, 종이 출판사하고 막 싸웠어요. 자기가 좋다고. 그래서 한참 싸우다가 그만 싸우고 증명하자. A/B 테스트라는 거. A/B 테스트는 뭐냐면 그룹을 정해서 한 명은 전자책만 사용하고 한 명은 종이책만 사용해요. 똑같은 토픽에 똑같은 그룹의 학생들에게 어떤 사람이 더 많이 배웠을까를 보는 거예요. 전자책, 종이책 그룹 나눠서 했어요. 어디가 이겼을까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어요. 차이가 약간 있었다는 얘기인데 의미가 없다는 건데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뭘로 하는지가 상관이 없는 거야 실제로는. 허무하죠. 막 싸우고 난리 났었는데 결과 보니까 너무 허무해. 하나 더 해. A, B, C 테스트 하자. A, B 똑같아. C 그룹 둘 다 사용하게 놔둬. 자기가 종이책 좋아하면 종이책 한 30분 했다가 1시간 반은 뭐 전자책으로 했다가 2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정해놓고 똑같은 토픽을 똑같은 그룹의 학생에게 똑같은 실력에 있는 학생들에게 테스트를 했어요. 한 명은 종이책만 한 명은 전자책만 세 번째 그룹은 종이책 전자책 자기가 원하는 만큼 사용하게.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렇죠. 압도적으로 승리합니다. 그냥 끝났어요. 전쟁이 거기서 끝. 둘 다 사용하기. 그럼 이제 둘 다 어떻게 사용하기에 대한 담론만 하는 거예요. 이거 쉽게 얘기할게요. 이거는 학회가 아니니까. 자, 짜장면 짬뽕 나왔어요. 짜장면이 맛있어? 짬뽕이 맛있어? 막 싸웠다고요. 뭐 먹어요? 뭐? 뭐가 더 맛있죠? 뭐가 이겼을 것 같아요? 짬짜면 나왔잖아요. 짬짜면이 있는 상태에서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는 무의미해요. 둘 다 시킬 수 있다면 당연히 둘이 더 좋죠. 짜장면은 이 매콤한 국물이 없고 짬뽕은 저 달짝지근한 짜장이 없잖아요. 둘 다 줄 수 있어. 무조건 승리하죠. 저게. 만족도가 무조건 높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종이책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나는 왜 그럼 전자책 뉴미디어 써야 되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만족도가 더 높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종이책을 좋아하지만 일정 부분은 종이책이 아닌 매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같은 토픽에 대해서. 그래서 전자책도 읽고 미디어도 사용하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 저 같은 사람은 대부분 종이책을 안 읽어요. 대부분 전자책 읽어요. 90%는. 그리고 종이책을 한 10% 정도 섞어줘요. 그래서 그 종이책을 얼마나 섞을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세요라고는 못 얘기해요. 그 사람의 성향이기 때문에 계속 그 가까운 거리에서 살펴줘야 돼요. 그래서 테스트 해봐야 돼요. 본인이 좀 많이 읽었다 적게 읽었다. 자기한테 맞는 거는 느낌이거든요. 이건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왜요? 이렇게 되니까 더 효과가 좋으니까. 지금 이왕이면 같은 시간에 더 효과적으로 더 재밌게 하자는 얘기잖아요. 같은 시간 내에 똑같이 종이책 2시간, 전자책 2시간, 4시간 읽는 게 아니에요. 2시간 내에 자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효율을 얘기하는 거고요. 당연히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죠. 이 실험을 했어요. 진짜로. 캘리포니아 초등학교에서 2010년도에 아이패드가 나오기 전에 이미 했어요. 그래야 아이패드가 나왔을 때 홍보하죠.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실행했어요. 2010년도에. 그래서 그 수치가 나온 거고요. 여기는 학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깊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게 있다라는 연구가 있다라는 것만 지금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블라인디드 러닝이라고 해요. 저희 학원에서도 이렇게 하고 저도 이렇게 가르치고 저 스스로 학습할 때도 블렌디드 러닝이에요. 무슨 말이냐 두 개 다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방식과 뉴미디어 방식, 블렌드가 섞다는 얘기거든요. 술도 이런 거 있죠. 블렌드 했다는 섞는 거예요. 적절히. 그래서 균형 있게 조합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효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입체적인 입력은 사실 재미 부분에 영향을 많이 줘요. 이제 입체적인 입력이 뭔지 설명하려고 해요. 입체적인 입력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는 영어 교육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단어를 한글 뜻으로 그냥 외우는 게 아니에요. 리스트처럼. 예를 들면 스쿨, 학교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고. 이건 단편적인 입력이에요. 입체적인 입력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걸 얘기해요. 영어 단어가 있잖아요. 학교가 스쿨. 그러면 학교라는 뜻은 당연히 알아야 되죠. 근데 그게 어디서 사용되는지 그 배경. 그죠? 그리고 학교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스쿨 그 단어가 학교다 이렇게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실제 한국어도 그래요. 스쿨이라는 얘기를 딱 들었으면 학교라는 그 이미지가 떠올라야 돼요. 거기서 만났던 선생님, 학생, 친구들의 얼굴 모습, 냄새, 운동장의 모래바람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난다고요. 이게 컨셉이라고요. 이런 컨셉이 떠올라야 돼요. 스키마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렇게 다 넣으려고 하면 사람 표정, 맛 저거를 핀셋으로 찝어서 넣는다고 생각해서 저걸 언제 다 넣어? 저러면 언제 저거 영어 다 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뉴미디어를 통해서 이걸 한 번에 넣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필요하다는 거를 제가 지금 정의한 것 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한 번에 넣을지 이제 설명할 거죠. 동영상을 볼 건데 이 동영상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전자책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자책은 전자책이 아니고 디지털라이즈 된 컨텐츠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종이책으로 있는 그 활자를 디지털화했다고요. 그거 전자책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한 전자책은 전자책 2.0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 동영상이 설명해 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어떤 전자책을 내가 전자책을 얘기하는지. 제가 말하는 전자책은 이런 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종이책이 할 수 없는 걸 구현하는 책. 이거는 2012년도, 13년도 이 사이에 그 해의 최고의 어린이들을 위한 전자책으로 선정된 책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이 책 다 한 번도 안 봤을 거예요. 못 봤을 거예요, 당연히. 예, 모르니까. 관심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용한다는 생각 자체가 들지 않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죠? 첫 시간, 이 첫 번째 강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야 그때부터 인지가 되고 길거리에 그냥 흔히 그냥 지나가던 것도 다시 보게 돼요. 인지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중요한 거라고 내가 인식하기 때문에. 특징이 뭐예요? 하나하나 짚어보면 인터랙션과 피드백이 있죠. 인터랙션은 뭐냐? 상호작용이에요. 종이책은 눌러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죠? 종이니까. 동영상이 당연히 안 되고 그죠? 그래서 누르면 뭐가 일어나고 뭐 사진을 크게 만들었다 조그맣게 만들었다 이런 것들 다 인터랙션이죠. 인터랙션은 피드백이랑도 연결돼요. 즉각적인 피드백이에요. 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학생이 알고 싶은 걸 했을 때 즉각 리액션이 나와야 된다고요. 학습 골드타임이 있기 때문에. 이거 내가 알고 싶은데 한 달 뒤에 알려줄게. 학습 효과가 확 떨어져요. 집중력. 확인도 안 하고 학생이 나중에 집에 가서 확인도 안 하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별로 관심이 없어져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즉각적인 피드백이 와야 돼요. 그래서 뭔가 눌렀으면 색상이 변하고 그리면 그려지고 맞았는지 틀렸는지 눌러주면 바로 알려줘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인터랙션. 시청각 정보. 당연히 종이책 동영상 구현 못하죠. 소리 못 내요. 근데 영어에서 시청각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근데 종이책을 제공하지 못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거 사용하는 거예요. 당연히 발음도 알아야 되고 그걸 말하는 사람의 입모양도 알아야 되고 표정도 알아야 돼요. 그죠? 그걸 제공하는데 종이책은 못해요. 상호 보완적이라고 했어요. 연속성. Learning continuity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원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종이책의 한계는 뭐냐면 물론 뭐 가격 이런 거 여러 가지도 있지만 항상 모든 책을 들고 다닌다는 건 불가능해요. 마침 내가 알고 싶은데 그게 집에 책장에 있어.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그 학습 골든타임이 지나가 버려요. 근데 종이책이 아닌 전자책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연결돼 있으면 어디든지 갖고 다닌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장을 갖고 다니는 거죠. 원할 때 언제든지 펴볼 수 있어요. 그게 지하철 아니든 버스 아니든 학교든 커피숍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액세스할 수 있어요. 정보에. 이게 차이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입체적인 입력이 필요한지 지금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좋고 왜 좋은지 설명드리고 있어요. 이게 제가 연구해서 발견한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건 뇌과학에서는 이미 밝혀낸 건데 언어 쪽에서는 잘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선생님들도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문장이에요. 선생님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교육자들은 약간 책임감이 더 강해요. 일반 사람들보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친다고 하면 영어를 다 가르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혀냈고 그래서 선생님들은 학생에게 영어를 잘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영어를 하게 만들 수 있는데 잘하게까지 못 만들어요. 그래서 why를 하는 거고 왜 좋아하는지 계속 묻는 거고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고급자라는 건 선생님이 키워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지 않을 정도만 교육시켜서 밖으로 내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사회에서 배우는 거죠. 바다 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나침반 보는 법 알려줘야죠. 구명조끼 입는 법 알려줘야죠. 하지만 바다에 나가서까지 같이 있어줄 수는 없어요. 그때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줄 수 있어요. 그걸만 교육할 수 있는 거고.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언어로 다 설명하지 못해요.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30%, 언어로 설명 못하는 게 70%.
영어 시간에 영어 책으로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30%. 그렇지 않고 비언어적인 정보, 색상, 맛 절대 못 가르쳐줘요. 책으로. 글씨로 못 가르친다고요.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들은 영어로 영어를 다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언어를만 사용해서 못 가르친다고요. 이건 뇌과학에서 이미 밝혀낸 얘기예요. 옛날부터. 30%밖에 못해요. 언어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말하면 의심하니까 증명할 거예요. 증명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흔히 다 말로 설명할 수 있다고 오해하니까 이건 아주 기본적인 색상 팔레트예요. 여러분들이 이 색상이 다 차이를 인지하죠. 칸칸이 다 다르죠. 뭐 할 거냐면 제가 손을 짚으면 그 색상을 언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빨간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자, 이 색. 파란색, 이 색, 보라색, 이 색, 빨간색. 요런 건 되죠. 이제부터 다시 해볼게요. 자, 요거 보라색, 요거요. 연보라색. 좋습니다. 이거는 연연보라색 하고 싶죠?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보라색, 연보라색, 연연보라색 아니라고요. 언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요. 이해가 되셨죠? 못해요. 여러분들 흔히 이거 할 수 있다고 오해하죠. 못한다니까요. 색상만 있을까요? 맛은 다 글씨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예 이게 스파게티가 어떤 맛이야? 영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해요. 그래서 보여주고 느끼라고 하는 거예요.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이 나눠져 있는 거고, 책으로 줄 수 있는 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걸 통해서 간접 경험까지 넘어가는 거고, 간접 경험이 돼서 어느 정도 그 교육이 됐을 때 직접 경험을 위해서 유학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절대 못합니다. 좋은 교육 환경이란 실제로 그것을 사용할 환경과 가장 유사하게 디자인하는 게 학습 환경 디자인의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뉴욕에 있는 한 고등학교 예술 고등학교 그 도서관이 너무 비좁아서 땅값이 너무 비싸서 학교도 되게 작아요. 그걸 레노베이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그때 이 학습 환경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배우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생이나 선생님의 다 책임만 묻지 이 환경이 어떻다는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영어도 어떻게 보면 운동회랑 비슷한데 그냥 글씨로 배우는 게 아니라 활동, 입을 쓰고 뭐 활동하는 그런 쪽에 가깝잖아요. 비행기 모는 사람 파일럿이잖아요. 파일럿이 책으로 비행기 모는 법 배우지 않아요. 당연하죠. 누가 종이를 엄청 막 이렇게 쌓아놓고 도서관 가서 공부하는데 그 다음날 비행기를 몰아요. 어디 가서 배우죠? 파일럿이? 시뮬레이션 룸에 들어갑니다. 시뮬레이션이라는 건 similar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유사하다. 뭐랑? 그걸 사용할 환경이랑 유사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효과적이니까.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최소한 입력할 때 진짜 비행기랑 똑같이 만들어서 조정하면 막 앞으로 가는 것처럼 화면 나오고 똑같이 하고 해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육이 아직 종이책으로만 해서 바로 프리토킹이 안 된대요. 제가 봤을 때 그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소름 끼치게 당연한 얘기예요. 종이책으로 10년 동안 공부하는데 프리토킹이 안 되네? 이런 담론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좀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는. 당연히 종이책으로 해서 종이 시험에다 쓰지. 근데 프리토킹이 안 되는 게 이상하지 않지, 당연히. 그게 너무나 당연하지. 프리토킹 할 거였으면 처음부터 누를 때 그렇게 넣어줬어야 프리토킹이 되지. 어떻게 종이 시험 볼 거라고 생각해서 종이로만 했는데 나중에 프리토킹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당연히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죠. 당연히 이론이 있죠. 최근 게 1997년도예요. 그러니까 더 옛날부터 이미 이거는 증명된 얘기예요. 원래 5단계인데 제가 3단계로 간단하게 정리한 거예요. 입체적으로 입력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그래야 이해도가 넓어지니까, 포괄적으로 이해하니까. 그래서 뭐 할 건데 나중에 입체적으로 출력하려고. 종이에다 쓰는 거 말고 그걸로 책도 만들고 내가 원하는 영화도 보고 말도 하고 사람들도 사귀고 놀기도 하고 음악도 들으려고. 입체적으로 입력해서 입체적으로 나중에 출력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예상하고 내가 옛날에 공부할 때 이미 나중에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그런 식으로 넣어줘야 돼요. 입체적으로. 그래야 그렇게 나오니까. 다시 말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콩 심을 때 콩 나고 팥 심을 때 팥 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당연하잖아요. 콩 심을 때 콩 나오지 당연히 팥이 나오나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앞에 그 종이를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프리토킹 안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뉴미디어를 사용한다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엔 불가능했어요. 지금 선생님들을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엔 CNN 보는 게 맞았어요. 근데 지금 CNN 보면 저한테 혼나요. 옛날에 그거밖에 없어서 그거 본 거예요. 타임지하고 CNN 본 거예요. 지금 그거 보면 저한테 혼나요. 그거 말고도 좋은 게 엄청나게 많으니까. 지금 영어 작문 못한다고 해서 제 앞에서 영어로 일기 쓰면 저한테 혼나요. 한글로도 안 쓰는 애가 어떻게 영어로 일기를 써요? 일기 쓴 사람이 영어로도 쓰는 거지. 원래 뉴스 안 본 사람이 어떻게 CNN으로 뉴스를 봐요? 발탄을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좋아하는 게 비디오 게임이면 비디오 게임을 영어로 봐야죠. 옛날에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안 했던 거 못 했던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데 안 해서 제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이 문장을 계속 보여드린다고 했습니다. 균형 있게. 이거 아주 머릿속에 제가 일부러 넣을 거예요. 억지로라도. 왜냐하면 이 문장 하나로 모든 게 다 설명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뒷면에 엄청난 얘기가 있지만 균형 있게 조합하는 것까지 얘기했고 입체적으로 왜 입력해야 되는지까지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유미대 학습이 학교에 적용된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그냥 조그만 곳에서 한 게 아니고 학교에서도 실제로 해요. 저는 뉴욕에 있었으니까 뉴욕 굉장히 진보적이거든요. 전 오바마 대통령일 때 있었던 사람이니까 조금 더 진보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 가서 학생들이 어떻게 쓰는지도 봤고 그걸 연구하기도 했고.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게임 포 러닝은 실제 비디오 게임을 학습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게임이 아니고 그냥 게임이에요. 그걸 학습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변경시킨 거고,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이 전혀 아니에요. 게임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이키핏 같은 거예요. 나이키에서 왜 나이키핏을 만들었냐면 디바이스인데 그 사람이 얼마나 달렸는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달리기는 게임이 아니죠. 근데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좋은 거예요, 하면. 그걸 더 계속해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점수를 만들고 스텝을 몇 스텝, 얼마나 뛰었고, 그래서 랭킹을 놓고, 그래서 너가 1등이고 그래서 너한테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게임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뛰는 건 게임이 아니에요. 게임처럼 느끼도록 만들어요, 달리는 사람이. 그래서 자꾸만 계속 뛰고 싶게, 그래서 나중에 건강해지게. 이게 게이미피케이션이야. 게임이 아닌데 영어 공부인데 영어 공부에다가 게임 요소를 넣은 거예요. 학생이 어떤 원하는 뭐 단어 카드를 모으고, 그러면 뭐 몇 좋아하는 사람, 덜 좋아하는 사람 이런 것들도 나뉘고, 또 어떤 동영상을 봤을 때 몇 개나 봤는지 뭐 이렇게 기록이 남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미국에서 보면은 ESL 영어 수업이니까, 제가 영어 교육에 관련된 거니까 영어 수업을 보면 초등부 영어 수업이에요. ESL이요. 실제로 아이패드가 이제 개인에게 하나씩 딱 제공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공용으로 사용해요. 그 그룹에 하나씩 주거나 아니면 모든 반에 다 배치되어 있는 거 아니고 어떤 클래스마다 이동하면서 해요. 왜냐면 모든 반이 다 아이패드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패드가 필요한 반에다가 다 제공하고 그게 또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또 주고 이렇게 공유한다고. 실제로 그렇게 써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블렌디드 러닝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그냥 가장 좋으니까. 할 수 있다면 이게 최고예요. 종이로도 쓰고 전자책으로도 쓰는 거예요. 이건 게임 포 러닝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냥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레고 같은 게임이에요. 블럭 쌓고 집 짓고. 아마 여러분들 초등학생이나 저학년 학생들 있는 사람들 알 거예요.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어요. 레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도 짓고 뭐 하는 건데, 디자인 학습에서 마인크래프트는 그냥 게임이에요. 교육용 게임 아니에요. 교육적으로 이용한 거예요. 게임 포 러닝이에요. 미국에서 디자인 수업, 건축 수업 관련된 거에서 실제로 사용해요. 그냥 비디오 게임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 블럭 쌓아가지고 뭐 짓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재료를 정할 수 있어요. 뭐 나무로 지을지, 돌로 지을지, 다이아몬드로 지을지 이런 거요. 저희 학원 사례를 또 얘기해 드릴게요.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미국이니까 가능하지, 뭐 유럽 거 보여드리면 노르웨이니까, 뭐 핀란드니까 가능하지, 뭐 이런 얘기예요. 아니라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다고, 한국에서.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밖에 안 하니까 제 거밖에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선전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밖에 없으니까, 이거 한 사람이. 마인크래프트 해요. 이거 저희 학원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교재예요. 그냥 원서 사용해요. 원서를 하는데 나중에 영어를 못할 가능성은 없죠. 그거는 모순이죠. 영어 교재 뭐 문제집을 풀었는데 나중에 영어가 안 돼, 이럴 가능성은 있죠. 근데 그건 저는 싫어요. 그게 더 빠른 길 같지만 더 느린 길이거든요. 실제로 그 학생이 좋아하는 걸로 나중에 진짜 할 걸로 해요. 그게 좀 오래 걸리더라도. 전통적인 방법도 당연히 하죠. 마인크래프트를 좋아하는 학생은 이게 공부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좀 덜 느껴져요. 마인크래프트로 한 그날 활동이 있어요. 이날 뭐 졌다, 이런 거 만들었다 이거든요. 이걸 영어로 쓴 거예요. 그날의 뭐 활동을 영어로. 자기가 실제로 이 게임도 해요. 게임을 한 걸 영어로 쓰기 전에 한글로도 쓰고 영어로 쓴 거예요. 처음에는 줄이 한두 줄밖에 안 되죠. 여기 보시면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점점 하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책까지 쓰는 거예요. 전통적인 방법도 해요. 모든 학생들에게 아이패드가 제공돼요. 저희 학원에서. 둘 다 해요. 종이도 쓰고, 옆에 보시면 종이도 있죠? 똑같아요. ESL이랑 똑같아요. 한국에서 가능해요.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 아이패드에 보면 앱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책을 만드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아주 못하는 사람은 ABC만 알잖아요. 그럼 A, 애플 이걸 사진을 넣고 책을 만들어요. 8장짜리를. 그리고 영어 진짜 잘하는 학생이 있거든요.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학생도 있어요. 그런 학생은 여기 글이 논문 수준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걸로 이거 만든 거예요. 미니북. 이게 다 자기 이름, 뭐 농경 관련된 거, 집 짓는 거 여기 자기 이름 써서 이거 프린트 해주면 자기가 책도 제본 자기가 하는 거예요. 전자책으로도 있고 종이책으로도 있어요. 영화도 만들어요.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감독이고 카메라맨이고 스토리텔러예요. 선생님이고. 진짜로 만들어요.
영어로 대본 쓰고 영어로 내 책 소개해요. 방금 그 쓴 책. 자기가 쓴 책이니까 자기가 제일 잘 알죠. 왜 이걸 하냐면 초등학생들은 유튜브 스타가 우리 애한테 서태지예요. 자기가 H.O.T고 그거 하고 싶어요. 연예인 되고 싶은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 심리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거 해서 만들어서 올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실제로 잘한 건 제 블로그에도 올려줘요. 중학생 가정이에요. 이 학생은 영어를 진짜 잘해요. 어머니가 영어 선생님이에요. 저희 학원에 학생들 선생님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비율이 한 70% 돼요. 왜냐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게 왜 좋은지 설명 안 해도 돼요. 이게 새로운 거기 때문에 교육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이게 왜 좋은지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해요. 근데 현직 선생님들은 이게 왜 좋은지 설명 안 해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하면 알아요. 아니면 부모님이 대치동이니까 이제 외국에 살다 오신 분이 많은데 그런 경우 설명 안 해도 돼요. 본인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 학생 뭐 하는 거냐면 지금 똑같아요. 이게 좀 난이한대기거든요. 본인이 난이한대기를 너무 좋아해서 난이한대기 읽고 다 읽었고 당연히 원서로. 그 다음에 지금 난이한대기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생이랑 다른 점은 초등학생은 자기 얘기만 해요.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게 어때 이렇게 논리가 없죠. 근데 이 학생은 제3자가 볼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 차이예요. 똑같이 하는데 활동 시스템도 다 똑같은데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소논문을 쓰는 거죠. 이거 이 학생이 쓴 거예요. 45페이지 정도 썼어요. 이렇게. 난이한대기 2권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를 좋아해서. 이 왕자가 너무 좋아서 잘생겨서 저는 쳐다도 안 보고 이것만 해요. 와서 2시간 내내 이것만 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어떤 날은 이걸 2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2시간 수업에 어떤 날은 1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1시간 뭐 다른 거 하고. 이걸 왜 하냐면 초등학생들이 지금 저희 학원에 있는 학생 중에 제일 저학년이 2학년부터 있어요. 나중에 커서 뭐 할지 이 누나가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 나중에 이거 할 거야. 보여주고 있다고요. 저희는 무학년제 그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내가 이 영어를 왜 하지? 그런 게 미래도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내가 뭐 하게 되지? 이런 궁금하다고 했잖아요. 그걸 소개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선생님한테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학생들끼리도 배우고 여러 가지로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뉴미디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술이 앞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사람처럼 가르치려고 기술을 쓰는 거예요. 더 머신처럼 가르치려고 학생들 더 100개 외우는 거 200개 외우려고 기계 쓰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치동에 강남 서초에 학원이 2,000개 있거든요. 거기에 저보다 더 크고 엄청난 학원 많아요. 저보다 영어 잘하는 선생님도 많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영어 학원에 학교나 학원에 영어는 있는데 사람이 빠져 있어요. 영어 교육에서 영어만 있지 사람이 빠져 있다고요. 그래서 쉬었어요. 저는. 사실 교육이라는 게 사람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빠져 있어요. 아빠는 뭐 애 영어 교육 때문에 제주도에 보내요. 애를 막 국제학교. 그리고 아버지는 돈 벌어야 되니까 아이랑 만난 적이 별로 없어요. 이게 희생한다고요. 전 그게 싫다고요. 이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저희 학원에서 그리고 제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하는 경쟁 좀 하지 말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경쟁. 경쟁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누가 좋아하고 좋아하고 덜 좋아하는지는 괜찮은데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경쟁을 계속 시키니까 점수로 자꾸 내게 되고 시험만 보게 되고 점수가 조금만 높으면 의시되고 싶어져요. 학생들도 점수가 수치로 나오니까 조금 낮으면 쪼그라들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럼 뭐가 나쁘죠? 피해자가 반드시 생긴 시스템이에요. 누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경쟁시켜버리면 못하는 애, 조금이라도 못하는 애는 패배감이 들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경쟁을 시키면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남이 나보다 뭘 더 좋아한다고 해서 패배감이 들지 않거든요. 제가 지금 앞에 엄청나게 많은 뭐 전략이 있고 저도 제 나름대로 여기서 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여기 학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 그 전략 다 얘기 안 하죠. 당연히 너무 많은 정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근데 큰 그림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거예요. 감정에 대한 거. 뭐냐 하면 사람들은 뭔가 논리적으로 막 할 것 같잖아요. 실제로 되게 감정적이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인이라서 되게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 선생님이 하는 말 옳으면 따라야지 이거 안 통해요. 왜요? 사람들은 옳은 사람 말 안 들어요. 좋아하는 사람 말 듣지. 제가 학생들이랑 같이 떡볶이도 먹고 시험 끝나면 영화 보고 피자도 시켜 먹고 같이 게임도 하고 좋아하는 거 왜 하는지 물어보고 또 같이 읽어주고 같이 놀아주고 선생님도 그거 좋아하면 같이 해주고 활동 왜 해요? 그 전략만 되면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면 그게 아니거든요. 학생들도 똑같아요. 어린 학생은 더 하죠. 학생들이 옳은 사람 말 안 따라요. 좋아하는 사람 말 따르지. 어머니가 중학생쯤 되면 말이 안 통해요 서로. 엄마 말이 옳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당연히 웃으시죠. 영어 하면 좋은 거 알죠. 안 해요. 싫으니까. 좋아하는 사람 말 듣는다는 이 핵심. 그래서 왜라는 말을 계속 물어봐야 된다는 이 핵심. 여러분들이 또 까먹었을까 봐 그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저도 선생님의 말을 따르고 쉽게 만들고 싶어요. 엘빈 토플러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 책에도 이 말이 있는데 이겁니다. 이거 좀 힘드실 거예요. 이런 기술의 발달 속도나 이거 다 해야 돼? 집에 들어가서 그거 다 안 하셔도 돼요. 한 가지 아까 그 왜 해야 되는지 좋아하는 거에 대한 생각만 철학만 딱 가지고 계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나라도 하시면 돼요. 다 안 하셔도 돼요. 하나라도 하면 그 하나를 했던 것이 또 다음 단계를 또 이끌어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도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지금은 공부할 때 디바이스 3-4개씩 쓰거든요. 처음부터 3-4개씩 썼던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컴퓨터만 썼다가 나중에 아이패드 썼다가 지금은 애플워치까지 다 써요. 그러니까 점점 확장해 나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한 가지만 해도 정말 한 가지라도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중요한데 유명한 사람 말 좋은데 그냥 제 얘기를 좀 해드리면 그 할머니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할머니가 예전에 굉장히 작은 시골 마을에 살았어요. 근데 저 할머니가 유일하게 한글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마을에서. 그래서 할머니들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간 가족이나 친구, 자식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서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 할머니한테 왔어요. 그래서 우리 그 한글 모르던 사람들 옛날에 까막눈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희 할머니한테 아쉬운 소리 해야 돼요. 내 서울에 간 뭐 아들한테 편지 써야 되니까 편지 좀 써달라고. 한글 모르시니까. 그죠? 그래서 아쉬운 소리 해서 저희 할머니는 그 부탁을 받으면서 편지를 써줬던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당시에는 한글이 커뮤니케이션 도구였어요. 그걸 못하면 불편한 세상이었다고요. 당연히 지금 21세기니까 까막눈 없죠. 의무적으로 다 배우잖아요. 한글이랑 다 배우니까 까막눈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한글은 지금 한글이랑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다른 의미예요. 그 당시에 한글은 지금의 이거란 얘기예요. 커뮤니케이션 도구란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육하는데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일하는데 이거 못 쓰면 여러분들 21세기 까막눈이란 얘기예요. 디지털 까막눈이에요. 실제로. 제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 전에 스마트폰 샀거든요. 왜 샀냐면 손자들이랑 카톡 하려고. 원래 일 때문에도 안 샀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70세 정도 되셨거든요. 근데 손주 손녀랑 카톡을 못하면 대화를 못하니까 억지로 배운 거예요. 새로운 걸 배워야 되니까. 안 그러면 얘기 못해요. 이해가 되셨죠? 새로운 거 배우셔야 돼요. 예. 그걸 하면 여러분들이 저희 할머니처럼 예전에 한글을 써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지금 아침에 이렇게 귀중한 시간 쓰셔서 오셨는데 부탁하는 사람 되고 싶어서 여기 오신 거 아니잖아요. 저희 할머니처럼 부탁 받고 싶은 사람 되고 싶어서 오신 거고 여러분들 아이들은 앞으로 이 기계가 덜 사용될 세상은 없을 거거든요. 더 강화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아마 그런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내 아이가 부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부탁을 하기를 원하겠죠. 부탁을 받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겠죠. 그러려면 영어도 하셔야 되고 기술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지 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드린 아이디어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